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GKL입니다. 먼저 GKL의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9월 설립돼서 2009년 11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기업명은 그랜드코리아 레저로 영문명을 약호로 사용합니다. 주 사업으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운영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부산 내 총 3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연중 무휴 2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기말 기준 170대 테이블과 359대 슬롯 머신, 145대의 전자게임 테이블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력 시장은 일본, 중국 및 몽골, 홍콩, 대만 등의 주변 아시아 국가이며 일본 및 중화권의 국가에 방문 비중이 높은 편이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방문 개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마케팅 방식의 다변화 및 품질 제고를 통한 고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850억 원, 영업 손실 1,458억 원, 당기 순손실 1,13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3.9%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64.2%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76.1%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사업장 휴장 및 해외 주요 고객의 입국 제한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GKL의 기업 개요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영업 실적 잠정 공정 공시 발표를 있었는데 공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실적 잠정 공정 공시입니다. 회사가 아직 확정됐지만 월별 기준에서는 확정 좀 된 내용에 대해서 영업 실적을 잠정적으로 공시하는 겁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이 카지노 매출액은요, 6월 244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기 실적인 5월 대비 34.3%가 좀 증가됐고 2021년도 6월인 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65%가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테이블 매출이 221억 원, 머신이 22억 원입니다. 전년 동월, 즉 5월 대비해서 6월의 상승폭은 36.9% 그리고 13.3%가 증가했고 작년 6월 대비해서는 66.9% 그리고 49.1%가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단기 누계 1월부터 6월치의 전체 누계입니다. 회사는 지금 94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5.1%가 증가한 지금 호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죠.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좀 적었던 업황 등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6월이라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즉 하늘길이 본격화되면서 열렸다라고 좀 판단되는 이 월이 5월과 6월이라고 좀 판단을 해본다면 저는 5월보다는 오히려 6월 달에 이 하늘길이 좀 더 빠르게 열렸다는 관점에서는 6월 한 달의 어떤 매출 부분에 대한 증가폭을 좀 더 크게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좀 예상을 해보고 전체적인 어떤 매출 증가 비율이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35% 증가했다는 이 관점에서는 사실상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상해 실적은 잠정 실적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밝혔고요. 당사 홈페이지 IR 실적 자료실을 통해서 게시될 예정이다. 잠정 실적은 뭐냐면 6월 달에 매출만 지금 마감을 한 거예요. 1월부터 6월 달까지 매출만 마감을 한 상태고 기업의 반기 실적은 반기 검토 보고서의 제출 마감 시한인 8월 14일 이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럼 8월 14일경에 나오게 되면은 또 한 번 이렇게 주가가 확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시를 보면 이 1분기 보고서가 5월 15일까지 제출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12월 말 결산법인의 2분기 실적은 8월 14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8월 14일이 사실상 디데이예요. 8월 14일까지는 모든 12월 말 결산법인들이 반드시 반기 보고서를 좀 제출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이 잠정 실적치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대해서만 언급이 좀 돼 있지만 네. 우리가 궁금해하는 영업손익
즉 얼마의 이윤을 남겼고 얼마만큼의 단기 순이익을 좀 기록했는지,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이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회사가 잠정 실적치를 한 번 더 정정 공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공시 문안 폼을 보면 자, 하단 내용 있죠.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기재가 되고 있지 않은 이 사유는 아직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에 대해서만 5월 대비 증감폭, 작년 6월 대비 증감폭을 나타내주는 공시입니다. 네, 이번에 나온 공시 내용은요, 매출액만을 공시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GKL은 지난 6월 2일에 공시했던 5월 매출액도 전월 대비 245%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었습니다. 매출은 점차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GKL이 경영진이 성과급도 반납하고 또 사무 공간도 축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 사실상 이 최근 2년간의 이 업황 부진에 따라서 GKL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공기업이거든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 공기업인데, 이 국가 주도하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수익성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이 검토 노력을 이제 토대로 지금 회사 내부적인 어떤 비용의 어떤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좀 밝힌 바 있었죠. 최근 실적 보고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최근 매출 포지션 같은 비율들은 항상 강조드렸던 것처럼 사업의 내용, 이번의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을 잘 참고해야 되는데, 내용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강남의 코엑스점, 그리고 강북의 힐튼점, 부산 롯데점 이 세 곳에 카지노 업장을 좀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국내 내국인은 입장이 불가하고 네.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매출 포지션에 대해서는 각 업장별로 이 포지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나와 있는 이 금액, 카지노 이 수출 금액, 그 다음에 이제 환전 수입에 관련된 이 금액이 있었지만 작년 1분기에 거의 실적이 전무했다는 거죠. 국내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만 사실상 방문하면서 누린 이 기저 효과였는데, 최근 이 매출 포지션 잠깐 볼게요. 지금 요약재무제표 상황들 보면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 좀 5년치 계획을 좀 보면 좋은데, 지금 3년치의 회사의 실적은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21년도에 1844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850억, 그리고 이번 1분기에 468억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조를 좀 가져간다면 그래도 2020년도 기조의 실적 이상은 회복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던 이 매출액과 영업 손익은 별개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까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GKL 고객으로 중국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까지는 강도 높은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GKL의 매출은 중국인이 들어오면서 더 급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상 이 국내 카지노의 가장 큰 손들은 지금 중국 관광객 비중이 가장 큽니다. 역시 뭐 이 큰 손이라고 좀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뭐 호텔, 면세, 화장품 모든 업종들, 사실상 이 국내가 사실 대중 사업을 영위하는 관점에서 이 카지노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인데, 사실상 중국은 봉쇄 정책을 부분적으로 좀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봉쇄 정책을 좀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한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 중국 유커들의 이 국내 사실상 이 방문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에 중국 관광객들의 국내 방문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이 관점에서는 수익성을 좀 빠르게 회복해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 코로나가 끝나도 사실상 한국과 중국과의 어떤 양국의 관계도 고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사실상 우리가 친미 정책, 미국과의 어떤 경제 동맹 체제를 좀 더 강화하다 보니까 네.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 빈번하게 좀 발생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다시금 과거의 한한령의 어떤 이슈처럼 중국과의 어떤 이 관광객이 한국에 뭐 유입되는 것들을 좀 차단한다던가, 네. 자 여러 가지 이 대한국과의 어떤 이 전략이 조금 이 친화적이지 못한 어떤 정책들이 수립돼 나간다면 GKL도 사실상 이 업황의 어떤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사실상 코로나19 때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네. 다시금 과거의 이 본 궤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국인 관광객의 어떤 유입이 가장 빠르게 해결돼야 되는 어떤 숙제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카지노가 중국인 관광객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이 앞으로 코로나 정책을 어느 정도로 완화시키는지에 따라서 GKL의 매출에도 상당히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출이 꼭 증가할 것이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 중 6개 종목이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합니다.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다는 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은 사실상 이 리오프닝 이 기대감이 수반돼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사실상. 이게 올해 초의 일이었는데 지금 사실상 업황이나 숫자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됐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주가의 어떤 급락 또는 이 조정장에서는 사실은 타깃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을 수반하지 않고 주가는 거품이 잔뜩 껴있는 리오프닝 관련주, 항공, 여행, 면세, 쇼핑, 뭐 카지노 등등인데 상대적으로 GKL의 경우에는 이 리오프닝의 어떤 기대감이 그래도 좀 덜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의 어떤 타겟이 좀 됐던 점에서는 일단 이 타겟은 일시적인 요인이다. 실적이 회복되는 관점에서는 이 공매 세력의 숏 커버링 관점으로 오히려 주가의 상승 여지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차트를 보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5.34% 상승한 지금 13,800원. 오늘 사실상 이 지수의 급등으로 인해서 상승 효과를 좀 가져오는 측면도 좀 있지만 사실 오늘 뭐 실적, 잠정 실적의 어떤 예상치가 더 반영되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장세에서 사실상 뭐 리오프닝의 어떤 기대감들이 크게 수반되었다라고 좀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2021년도 부분, 그 다음에 2022년도 이 장중 부분의 15,000원대를 오히려 하회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월봉 주가 기준을 잠깐 보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봤을 때 회사 평균 주가의 갭은 한 25,000원에서 그래도 3만 원 이 사이에 주가가 좀 형성되어 있었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됐던 시점에서 오히려 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좀 더 가져갔던 흐름들인데 지금의 월봉 차트를 보면 사실상 많이 오른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기대감을 수반한 것은 맞지만 사실상 실적의 회복 구간이 수반되어진다면 이 공매 세력의 어떤 숏 커버링이 반영되는 상승 기조 효과를 좀 누리지 않겠는가 전망을 좀 해보고 저는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추세 구간에서 13,500원이 이탈됐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 어떤 구간이고 지금 저점의 하단 구간은 13,000원이었기 때문에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도래가 됐었는데 자 지금은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좀 이 타점 좀 수립해 드릴게요. 1차 구간 12,000원에서 13,000원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지금 현재 단기 추세 구간에서는 13,000원 13,000원에서 13,500원 13,000원에서 13,500원 구간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면서 2분기 실적 기조보다 3분기 실적 기조 효과가 더 크게 주가 반영 효과로 작용되지 않겠는가. 자,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GKL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는 별개로 이 기대감을 수반한 주가가 선 반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모아가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매수하기 좋은 구간보다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는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13,000원에서 13,500원 사이에서도 5%의 분할 매수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GKL에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GKL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수상한 공시 종목은 바로 퓨처캠입니다. 퓨처캠의 기업 개요 알아보겠습니다.
2001년 8월에 설립돼서 2015년 8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고 2016년 12월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 및 생산 판매, 전구체 및 합성 시약의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알츠하이머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알자뷰, 파킨슨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PDB와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FC303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상품 42.9%, 제품 54.6%, 기타 2.4%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18억 원, 영업 손실 79억 원, 당기순 손실 3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3%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63.1% 증가했으며 당기순 손실은 84.8%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파이프라인 개발에 따른 판관비 증가로 영업 손실이 확대됐고 전환사채 평가이익의 반영으로 단기 순손실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퓨처캠의 기업 개요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두 가지 공시가 있었는데 두 가지 공시가 아니죠. 두 가지 유형의 공시가 합쳐진 공시입니다. 우리가 유상증자의 결정, 무상증자의 결정 등의 단독 어떤 이 타이틀을 좀 수반한 공시가 있는데 유무상증자의 결정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모두 같이 한꺼번에 한 타이틀이죠.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사항 보고서입니다. 회사 유무상증자의 결정을 발표했는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공시입니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하고 유상증자는 이 발행의 방식에 따라서 일반 공모 방식 또는 주주 배정 후 주주 배정 방식 그리고 제3자 배정 방식이 있는데 일반 공모 방식은 불특정 다수 누구나 다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주주 배정은 주주에게만 청약의 우선권을 줍니다. 제3자 배정은 회사의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유치하는 행태를 바로 이 세 가지의 유상증자 발행 형태라고 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먼저 유상증자입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는 331만 주입니다. 증자전 발행 주식의 총수는요 1369만 주인데 1369만 주 대비 331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죠. 회사의 자금 조달 목적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가 조달되는 자금의 재원을 어떻게 좀 사용할 것인가. 시설 자금은 회사가 공장 및 기타 시설에 투자하는 자금이고요. 영업의 양수 자금은 영업, 신규 사업을 위해서 양수하는 자금, 운영 자금은 회사의 생산 운영 자금을 의미하고요. 채무 상환 자금은 빚을 갚는 자금입니다. 타법인 증권의 취득 자금은 타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금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기타의 자금은 회사의 영업활동 그리고 영업활동 외 관련 사항의 자금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조달된 자금을 전량 운영자금으로 450억을 좀 배정을 했습니다. 증자의 방식은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주주에게 우선권을 먼저 줍니다. 주주에게 청약의 기회를 주고 만약에 청약되지 않은 미청약 잔액에 대해서 일반 다수에게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1순위는 주주에게 먼저 주고 미청약 물량을 일반 대중한테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정 발행가격은 13,600원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증권신고서에 수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일은 2022년도 10월 20일, 청약은 12월 13일, 양일간인데 이 날짜도 사실상 변동될 수 있다는 거죠.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우리 이렇게 일반 공모 유상증자 하고 싶은데 우리 좀 검토해 주세요라고 일종의 숙제검사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금감원에서 보니까 야 니네 이렇게 기재사항도 불비하고 이거 투자자들한테 이거 소상하게 더 설명을 해야 돼 라고 지적사항을 주는 것이 바로 정정명령의 부과예요. 그렇다면 다시 고쳐가지고 제출을 하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효력 발생이라는 공시를 통해서 청약과 납입이 개시가 되는 겁니다. 즉 청약과 납입 일정을 원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은 지금 예정일이에요.
금융감독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가 보류가 되면 일정이 자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하단의 내용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유상증자의 내용 잘 봤고요. 하단 내용을 보면 무상증자도 같이 결정을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증자 전 발행 주식의 총수 아까 1,400만 주인데 지금 1,700만 1,971주인데 이게 뭐냐면 유상증자가 모두 납입되고 난 이후에 무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331만 주의 이 주가 반영치가 모두 다 발행 주식으로 좀 반영되고 나서 510만 591주의 신주를 발행한다는 것이죠. 한 주당 0.3주의 주식을 교부한다라고 좀 밝혔고요. 상장 예정일은 11월 11일, 그리고 배당 기준일 배당 기산일은 1월 1일, 배정 기준일은 10월 25일인데 10월 25일은 아까 우리가 좀 살펴봤던 제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납입 기준일 이후이기 때문에 신주의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10월 25일에 이 영업일 이전에 주식을 납입받아야 주식을 보유해야만 무상의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합해 보면 내용이 좀 많이 복잡했는데 회사 331만 주 전체 금액은 45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한 주당 0.3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연달아 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첫 방송에서 공시의 유형을 다룰 때요.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악재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상증자는 반대로 호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소식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다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이 발표 시점에서의 주가 부양 부분, 주가 좀 크게 어떤 반영된 효과는 좀 없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의아했던 부분이 이게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이게 자꾸 용어가 길지만 네. 단순하게 일반 공모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되면 이게 주가가 사실상 이 희석 요인을 바로 가져온다고 했죠. 1년 후에 주식이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상장일에 유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약 이후에 납입 일정인 아까 뭐 한 10월 25일이라고 치면 네. 10월 25일에 바로 신주가 좀 풀린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3자 배정의 유상증자는 1년간 보유해서 즉 락업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1년 후에 주식이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주가 가치의 희석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유상증자는 사실상 주가에 좀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악재로 통상 인식을 좀 하고 있고요.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의 신주를 교부해 줌으로써 일종의 혜택을 주는 셈이기 때문에 이게 호재로 좀 인식되는 그런 작용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회사의 의도는 유상증자 결정으로 인해서 주가의 어떤 급락적인 부분, 주가의 단기 이 희석 가치의 어떤 우려감들이 시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당근을 좀 쓴 것이 아닌가. 많은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0.3주의 이 주식을 무상으로 좀 교부해 줌으로써 이러한 주주들의 어떤 불만들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뭔가 큰 충격을 준 다음에 살짝 달래주는 식으로 무상증자 그렇죠. 지금 뭐 대규모 유상증자만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되면 네.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할 텐데 무상신주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 좀 있다면 다소 이런 어떤 하락 부분을 완충할 수 있는 효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고도의 전략이 저는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또 자금 조달을 해온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금이 크게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 내용을 보면 회사는 지금 운용자금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지금 증권신고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시간에 다뤄드리기 좀 힘들고 하단의 내용을 좀 더 보면 지금 회사의 자금 조달에 관련된 비용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들 이외의 부분들, 그 자금 조달에 어떤 관련된 부분들이 네, 여기는 좀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사용된 부분은 없어요. 운영자금 450억 원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임상시험의 자금으로 사용되겠다,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네. 지금 공시 내용을 잠깐 보면 하단에 증권신고서라고 상단이 있을 겁니다. 이 분량이 사실 너무 많아요. 네. 이걸 지금 시간에 저희가 다 다뤄드릴 수는 없고 관심 있는 부분이라면 사실 증권신고서 들어가서 회사의 자금 사용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이 세부 내용들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금의 사용 목적이 나와 있죠. 전체 450억 원을 조달해서 뭐 관련된 이 재비용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지금 운영자금인데 지금 하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 예정인 자금 450억은 전립선 암 치료제를 위해서 미국 그리고 국내 임상 그리고 전립선 암 진단제 국내 임상을 위한 비용 230억 그리고 마케팅 비용 5억 매입대금 결제와 인건비 등의 215억 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좀 밝혔는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 자금을 활용해서 충당할 계획이다. 자,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자금에 대한 계획들은 좀 수립이 좀 됐다는 거죠. 네. 즉 운영자금은 임상시험과 마케팅과 기타의 운영자금으로 사용이 되겠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이 전립선 암이 말이죠. 세계적으로 남성에게 두 번째로 흔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 퓨처캠이 지금 개발을 해낸 FC705 같은 경우에 아직 임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내 식약처로부터 이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겁니다.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은 사실상 이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 이 가망성 네. 치료제를 좀 구하기 힘들거나 지금 치료제가 이 상용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 말기 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좀 잡는 심정으로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법으로 규제해서 이런 어떤 치료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자, 이 부분도 환자의 어떤 살 권리를 좀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정부의 어떤 입장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의 입장에서 치료 목적의 어떤 의약품은 사실상 그 위약성이라든가 독성에 대한 이슈가 없고 효용성이 상당히 좀 입증됐던 어떤 이 근거만 수반해 준다면 일단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정식 시판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정식 시판은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임상 3상과 최종 시판을 허가를 통해서 정상적인 의약품의 유통 체계를 갖춰서 가게 되는 방식이고 네. 지금과 같이 치료 목적의 어떤 사용 승인은 말기 암 환자들의 어떤 신청 여하에 따라서 이 요건을 환자의 어떤 동의하에 적법한 어떤 처방 기준들을 가이드라인을 좀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이 처방이 좀 되는 상태인데 이게 그래도 다른 치료 수단의 어떤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퓨처캠의 이 전립선암 이 치료제 이 부분은 사실상 이 환자들로 하여금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언론 통해서 좀 확인을 좀 했었고 현재는 서울 성모병원에서 신청을 통해서 승인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암 치료를 위한 어떤 새로운 어떤 결과 도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립선 암 환자에게 뭐 일괄적으로 치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뭐 초기 암 환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상 뭐 말기 암 환자들인데 선택적 대안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모든 것을 수락한다. 즉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정식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아마 치료제를 어떤 투약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일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료 목적의 어떤 승인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받거나 아니면 암이 완치가 됐다면 이 역시 사실상 임상의 어떤 기대 효과를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네. 과거의 케이스는 있습니다.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 효과를 갖고 있는데 암이 완치됐거나 상당수 전이를 막았거나 호전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 환자들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의 생명 관점에서 이 기여가 좀 되는 관점이라면 저는 이거는 좀 장려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이 퓨처캠은요 미국 진출까지도 계속해서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퓨처캠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뭐 국내와 미국에서 임상 2상 지금 미국 FDA에서도 임상 2-1상을 동시에 좀 진행한다. 관련된 투자 자금 450억 원은 이러한 임상 비용을 위해서 투여가 되는데 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단기에 사실상 주가가 치성 불가피해요. 그런데 중장기 관점에서 회사는 임상 시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퓨처캠의 어떤 이런 입장을 주주라면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예상을 좀 해보고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42% 하락하면서 조정받고 있어요. 오늘 급등장세에서 대다수의 이 코스닥 종목들 상승 전환한 것에 비해서 오늘 낙폭을 그래도 비교적 크게 가져간 것은 아니다. 최근에
임상 기대감들을 좀 수반하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어떤 흐름들이 보여졌어요. 네. 만약에 일반 공모의 유상증자 발표만 아니었다면 추세적으로는 사실상 저는 지금 이 모멘텀을 좀 만들어가서 주가가 상단 상승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이 기술적 상승 구간에 좀 직면했다라고 좀 판단했는데 일단은 추세는 모두 이탈을 했습니다. 탄탄한 구간이었던 요 구간이죠. 일단 17,000원대를 좀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하게 이탈한 것은 아니다. 물론 오늘 16,200원대까지 하락을 좀 해줬지만 사실 이 하락폭을 좀 다소 만회한 형국에서 8.4% 주가 형국을 좀 이어가고 있죠. 이 기대감과 우려감들이 같이 반영되고 있는 효과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석하지만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보유자 관점의 영역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봐요. 보유자 관점이라면 지금 이 하락폭에 따른 어떤 주가 손실 부분은 유상증자를 어떤 청약을 통해서 평단을 좀 낮추는 효과 이후에 주가 상승폭을 좀 노려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신주가 유통되고 난 이후에 일정의 이 주가 가치 희석 요인이 모두 반영된 시점을 노리는 것을 권고를 좀 드리기 때문에 먼저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은 15,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신규적 매수 관점은 관망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인상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기는 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 상승 구간에 직면을 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수반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1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자 관점에서는 1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신주가 유통된 이후에 상황을 지켜본 후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이었던 퓨처캠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GKL과 퓨처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 지켜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영인의 기업공시 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요,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